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김정은의 발표로 인해 가지고 아마 굉장히 이 대북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대응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일단 대북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서 김정은 발언을 좀 분석을 좀 해보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장전에 제가 VIP방에서는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는 좀 드렸었고 무방에서도 약간 뭐 큰 틀에서 뭐 의미 정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았는데 저녁에 따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윤곽만 말씀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자, 일단 김정은의 발언부터 일단 좀 분석을 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죠. 뭐 다른 잡다한 얘기 필요 없고. 자, 일단 김정은의 발언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은 남측의 시설물들이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 협의해서 철거해라. 요 얘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인데 이게 사실 김일성, 김정일은 손을 댈 수 없는 존재죠. 손을 댈 수 없는 존재인데 김정일을 비판을 했어요. 이건 굉장한 이번에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한번 갔다 오더니 상당한 뭔가 좀 결심을 한 게 아닌가, 결의를 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북한이 뭐 한 70년 가까운 역사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감히 나올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의 소유권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표의 키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남녘동포들도 뭐 온다면 환영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이게 뉴스 기사를 잠깐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라고 비판했다. 이게 김정일을 비판한 게 되는 거고요. 금강산 관광시설을 현지 지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제 트럼프가 트윗을 한번 날렸죠. 정말 오랜만에 지난번 북미 실무협상 이후에 처음으로 트윗을 날렸는데 뭔가 대단한 정보가 지금 있다.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 그리고 대대적인 재건이 가능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고 오늘 이 얘기가 나왔고 이와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간대 미국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기존의 북한 비핵화의 접근법으로는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없다.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 식의 내용을 시사했습니다. 이 지금 세 가지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같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뭐 제가 그 무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칼자루는 김정은이가 지었습니다. 그 칼자루를 쥔 상태에서 지금 휘두르고 있는 건데 그걸 휘두르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부분을 제재 해제라든지 체제 보장에 관련돼서 많은 부분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와의 관계, 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부분 차후에 지금 개성공단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지금요. 이 부분을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북한이 미국을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나라까지 같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한국 니네가 미국을 설득을 하든 뭐 죽이든 살리든 쌈든 뭐 볶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거 빨리 해라. 그거 아니면 치울 거다. 이 얘기를 이제 압박을 한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미 이 얘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 없듯이 이게 그냥 원상복귀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김정은의 상태라는 거죠. 요겁니다. 요게 현재 김정은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만약에 미국과 실무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게 됐었을 때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북한이 경제 개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겠다. 이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그리고 위에 이것도 하나 있죠. 하나 지금 빠치고 넘어갔었는데요. 여기 내용에 안 나왔나요? 있죠.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게 북한의 특성상 일방적 통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이제 북한의 의도가 나올 걸로 보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면, 북미 실무회담이 이루어지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만약에 통보가 아니라 서로 간에 밀고 당기는 뭔가 대화와 합의에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얻어내기 위한 지금 시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뉴스 자체가 우리나라만을 위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관계지만 실제 여기 지금 이 사진에는 없습니다만 김정은이가 다른 그 언론사 사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최선희를 끼웠어요. 최선희가 그 뒤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나왔죠. 최선희가 여기에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인물이죠. 최선희는 남북관계하고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굳이 여기에 지찰하는데 나올 이유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행을 시켰다라는 거의 의미는 미국 봐라. 지금 나만 쪼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미국 니네도 더 쪼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해. 이런 식의 지금 이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이거 별로 안 좋은 표현이죠.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말의 남북 관계를 완전히 접지는 않겠다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다시 돌아가서요. 일단 협의하여 철거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협의가 통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진짜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상황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이후에 만약에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오늘 나왔던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충분히 헤쳐가 나갈 수 있는, 과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이 대북주로 225% 먹은 거를 오픈해 드리면서 핵을 쐈을 때도 제가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핵 실험을 했을 때도 들고 있었었고, 미사일을 쐈을 때도 들고 있었고, ICBM, 그 당시에 RCBM이라 그랬죠. 그거 쐈을 때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비하면 이건 뭐 오늘 뭐 전혀 만약에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은 이 지금 김정일을 비판해 가면서까지 이런 부분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약화시킨, 차후에도 그런 모습이 약화시키는 모습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번 한 해에 한해서 한정지은 부분이 나올 것이냐,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의 소유권이라고 했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지금 현재 30년에서 50년 정도의 사업 운영권을 현대 아산이 갖고 가기로 했었죠. 그랬는데 2달 운영하고 지금 끊긴 상태인데, 아난티 쪽이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이거 인정 안 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새 판 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드러내라 라고 했던 이 개념이 아까 협의라는 요 개념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지어라. 10년 동안 놀렸던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건물이고, 최근 한 5, 6년간 한 6, 7년 됐죠. 한 6, 7년간 놀렸던 건물이다. 아니다. 한 10년 됐죠.
한 10년 정도를 놀렸던 건물이다. 이미 건물이 다 낡았겠죠.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새 건물로 다시 지어라. 대신 새 건물로 지었을 때도 모든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북한이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하겠다면 하든지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도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 김정은의 발언은 요런 정도로 지금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향후 전망이나 대북주 대응과 관련해 가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제 트럼프의 트윗, 오늘 김정은의 이 발표, 그리고 폼페이오의 발표, 그냥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지금 북미 간의 물밑 작업이 있고 그 물밑 작업이 북한이 원하는 쪽의 시나리오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단지 여기서 이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칼자루를 지금 북한의 강경한 계속 거듭되는 더 강경해지는 이 요구와 미국이 버틸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임계치 사이의 줄다리기가 지금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건데 여기서 이제 너무 많이 땡기게 되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북한이 얼마나 잘 조절을 할 수 있겠느냐 요게 지금 하나 남아 있고요. 요건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여부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일단 뭐 나온 얘기 별거 없었습니다만 일단 북한이 뭐 이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그러면 일단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어떻게든 정부는 무슨 상황이든 지금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북한하고 어떤 방향이든 대화를 지금 하는 게 우선이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북미 간의 물밑 작업이 진행되면서 움직이는 거에서 미국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북한의 요구사항과 진행되는 부분을 공유해야 합니다. 네, 이동훈 한반도 본부장이 다시 또 미국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까지 진행이 됐다는 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표표히 느닷없이 신압으로 서든하게 바로 실무회담 날짜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상해드렸던 날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땡겨지든 더 미뤄지든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제 예상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북미회담, 실무회담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만큼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건 마무리 작업쯤을 하고 있다. 지금 마무리 작업에서 북한에서 요걸 하나 더 건드려 본 거예요. 지금 요거까지도 양보를 해줄까? 해주지 않을까? 지금 그걸 지금 재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은 된 상태고요.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북주들의 대응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오늘 VIP방에는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전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의 나중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제가 조금 며칠 지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VIP방하고의 어떤 차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좋았던 철도주들 같은 경우부터 먼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차트상에 전혀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양봉까지 만들었고요. 떨어졌습니다만, 3.5% 떨어졌습니다만, 오늘 양봉 마감을 했고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중장기 이평선도 밑에 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고, 내일 뭐 다시 올려도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산업 볼까요? 부산산업 같은 경우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푸른 기술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 뭐 바로 다시 올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 더 보면 대하TI입니다. 대하TI를 보시면 대하TI는 음봉이 떨어졌어요. 음봉이 떨어졌고 지금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 중에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121선을 지금 오늘 지키네 만회하는 이 상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뭐 부정적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일 우리나라 시장 증시 자체가 지금 뭐 오늘도 그랬습니다만은 요 며칠 계속 지금 바이오 과거에 그저께까지는 HLB였고 오늘 이제 바이오 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수급 왜곡 현상이 좀 일어났죠.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서 제약 바이오 아니면 종목도 아닌 이런 상황들이 돼버렸는데 일단 지금 내일 어느 정도 그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62포인트 약한 저항이 하나 있는데 그 포인트까지 올려준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보면 내일 요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개성공단 일단 한번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 좋은 사람들인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개발학 이후에 요 지금 3,740원 라인을 돌파를 하고 여기서 지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요게 지금 깨져버렸어요. 깨져서 그 밑에 라인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요 라인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철도 관련주들이 조금 땡겨주면서 개성공단을 같이 이렇게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부분들로 만들어주는 게 제일 일단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아난티, 현대 쪽인데요. 아난티도 사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요 자리 유지해주는 거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지금 여기서 걸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에서 이거 지금 보시면 이날 제가 아난티 소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날 아난티를 소개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 라인 안 깨고 대신 요 라인에서 한번 걸릴 것이다. 요 라인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요 라인 걸리게 되면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위로 나중에 올릴 것이다. 이런 식의 아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박스권 아래로 이탈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지금 열려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1,7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가급적이면 좀 지켜주는 게 좋은 상태인데 일단 직접 다이렉트로 지금 이 대상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현재는 조심스러운 상태고 일단 만약에 보유자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일 일단 1,700원 정도까지 지지하는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대북주는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늘 그 김정은이 발표에 나왔던 그 크기에 비한다면 조금 무난한 그래도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1,700원 정도가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 종목을 한번 끊어주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11,600원을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일단 거래량을 조금 실어가지고 지금 밀었기 때문에 내일은 이거보다 더 거래량이 나오면서 11,600원 안착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당분간이라는 게 뭐 몇 주 이상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쯤부터는 다시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궤도를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하루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이제 내일이 좀 중요한 날이니까 지켜보시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차후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해보죠. 말도 꼬이네요. 네, 일단 오늘 지금 대북주에 대한 얘기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대응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북주 가지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고요. 한 주도 손 안 댔습니다. 일단 힘내시고 다음 또 대북주 말씀드릴 때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